보통 이제 대부분은 거의 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광고를 해도 뭐 막상 가보면 이제 별의별 이유를 다 대요. 뭐 치아 표면을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다듬어야 된다, 겉에 붙은 뭐 무슨 유분을 제거해야 된다, 뭐 그래야 잘 붙는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요. 환자분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라미네이트 전문 치과잖아요. 네. 이 부작용이나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민한 주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라미네이트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치아의 겉면에 얇게 부착하는 보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철물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에 있어서 이제 크라운, 브릿지,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뭐 이런 게 있죠. 라미네이트가 보통 이제 심미적인 효과를 원해가지고 찾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찾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실제로.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떤 케이스가 보통 그렇게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넘어져서 다쳤는데 끝에는 좀 깨지고 금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표면에 뭐 예를 들면 교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얕은 충치들이 전반적으로 걸쳐서 넓게 생겼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오실 때는 치료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라미네이트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라미네이트 중에서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무삭제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한 3부작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얇게 만들다 보면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색깔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투명해지니까 뒤에 배경이 다 비친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지만 난이도는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색깔을 다 맞춰야 되고, 이제 붙이는 과정도 어렵고, 그게 그냥 얇아서 그냥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형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테크닉 센시티브 하다고 표현하는데 치과에서 아주 테크닉 센시티브 하기 때문에 붙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만드는데 이제 비용이나 시간도 한 3배도 넘을 거예요. 아마 일반 라미네이트에 한 5배까지 걸릴 수는 있고. 직접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 시술을 못 해가지고 못 보시는. 아 맞아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붙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도 모양이 이렇게 예쁜 치아 모양이 아니에요. 배열은 괜찮은데, 그래서 붙이고 싶은데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아직. 근데 요새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해외에 가능한 원장님이 생기면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라미네이트를 붙였을 때 대표적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삭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깎지 않고 붙이니까 부작용이랄 게 없어요. 뭐 주의사항 정도가 더 생기는 게 뭐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텐데, 치실 잘해야 되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잘 받아야 되고, 칫솔질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깨지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에는 사용하는 라미네이트 그 재질마다 다른데 그래도 약하진 않아요. 저희가 쓰는 이맥스는 깨지는 걱정은 안 해도 되나, 너무 센 힘이 가해지면 위험해요. 근데 너무 센 힘 기준이 사람 치아도 깨질 때, 한국 사람들은 제일 흔한 케이스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치아 깨질 때? 넘어졌을 때? 젓가락 씹었어요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조심해라 라고 하는 주의사항 정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라미네이트 붙였을 때 평균 수명이 10년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무삭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수명이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고 네.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필름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일도 진짜 제가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데 안 생긴다고 해요. 왜냐면 옛날 라미네이트랑 달라서, 옛날 라미네이트는 치아 표면을 다 많이 깎고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겉에면에 있는 범랑질이 다 깎여 나가요. 안에 있는 속살, 이제 상아질이라고 부르는데, 상아질은 어느 정도의 유기물이랑 수분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부착이 훨씬 덜 되고, 보통의 경우 우리 치과 치료를 이렇게 뭔가 붙이잖아요. 그거는 다 물리적 결합이에요. 근데 범랑질은 그래도 화학적 결합을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안 떨어져. 기존의 라미네이트랑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네요. 그쵸. 네. 하지만 이제 손이 많이 간다.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근데 물어본 것 중에 2개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네. 아까 초반에 네. 부작용 뭐냐 했잖아요. 근데 블랙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붙이기만 하는 것 때문에 없다 그랬는데,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은 거의 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광고를 해도
뭐 막상 가보면 이제 별의별 이유를 다 대요. 뭐 치아 표면을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다듬어야 된다, 겉에 붙은 뭐 무슨 유분을 제거해야 된다, 뭐 그래야 잘 붙는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어요. 환자분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면 저희는 다듬는 라미네이트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다듬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비용과 기술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로 하는 거고, 저희도 삭제하는 라미네이트는 비용이 반값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삭제하는 라미네이트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깎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겠죠. 요것도 부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뭐 해서 떼야 돼. 띄고 싶어. 근데 깎은 치아는 뛸 수가 없죠. 그 상태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삭제가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결합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자. 그러면 이제 미세 틈새가 발생할 확률도 늘죠. 그러면 그런 데는 충치가 생길 확률도 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충격받은 게, 다들 무삭제라고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삭제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례입니다. 태반.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여쭤봐요, 환자분들한테. 왜냐면은 이미 깎인 채로 오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깎이고 깜짝 놀래서 거기서 시술 안 하고 그냥 오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제가 알게 되는 건데, 얘기 안 하고 깎았다는 데도 꽤 많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할 줄 몰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충격받으시겠다. 케바케 같아요. 그렇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일반 라미네이트보다 얇을 거잖아요. 네. 강도가 어떨지, 약간 깨지지 않을지. 그것도 자주 물어보시는데, 부착하기 전 상태는 얇아지면은 당연히 약해지는 건 맞을 텐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은 이맥스라는 라미네이트 그 세라믹을 쓰는 것도 있지만, 붙였을 때 강도가 중요한 건데, 붙였을 때 강도는 얇아진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최장 AS를 자랑하거든요, 업계에서. 10년? 근데 10년 AS를 못했겠죠. 저희가 이제 업계 거의 이제 라미네이트만 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년이다 뭐 이런 광고하는 데도 봤는데, 저희가 제일 좋은 이맥스라는 세라믹을 써요. 치과 의사들이 알고 있는 세라믹계 에르메스예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자체 재료 보증이 10년이에요. 그 재료를 써서 만든 라미네이트 보증을 20년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저희 보증서도 다 드리는데, 보증서도 다 주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치과들은. 재료를 속이는 데도 있어요. 이맥스로 한다고 하고 만드는 건 다른 걸로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왜냐면 환자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사기입니다. 그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일 말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열이 좋지 않고 돌출입이다. 치아와 잇몸 경계가 도드라지고 보니까 배가연, 전반적으로 출연하고 공백 없이 안 이뻐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 나온 게 지금 떨어지는 거랑 네. 부자연스럽다, 요건데, 저 같아도 한 번씩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우면 저 같아도 욕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떨어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옛날 스타일의 많이 깎는 라미네이트에서 대부분 생길 거예요. 많이 깎으면 아까 이제 영상에 봤듯이 치아 사이사이가 뚫려 있으니까 이제 상어 이빨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제 학생 졸업하고 이제 그때 라미네이트 이렇게 막 배웠을 때는 다 그렇게 깎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많이, 최대한. 근데 그러면 거의 진짜 크라운 수준으로 깎는 건데 4분의 3을 그냥 돌려깎기 하는 거거든요. 4분의 3이나요? 그게 제일 많이 깎는 치료니까 네. 그게 100%라고 쳤을 때 그거에 한 80%는 깎게 돼 있어요, 라미네이트가. 그러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입 안쪽 조금 남겨놓는다고 해서 뭐 그게 크라운보다 좋냐 했을 때는 오히려 떨어지기나 하지. 저 같으면은 그럴 바에는 마저 깎아서 크라운으로 씌우는 걸 더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떨어지는 라미네이트는 반대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문제, 이거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부자연스러워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진 않아, 있긴 해요. 500명 중 한 분 정도의 확률로 일부러 나는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 내 라미네이트 한 거를 저 국물에서도 알 수 있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요, 당연히.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예인 분들은 더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그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더 어색하거나 이런 회자되는 게 더 싫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명이나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짧은 파장의 조명을 많이 받으면 더 부자연스럽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하는 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더 좋아하는 성향이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시술 받으시는 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병원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어떤 정도고 평균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좀 이런 느낌이고 하는 상담을 엄청 길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붙이기 전에 임시로 이렇게 충분한 시간,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계속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좀 상의를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붙이고 나서 한 달, 두 달 쓰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색깔과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좀 저의 전문인 라미네이트 주제로 찍었는데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라미네이트 하실 때 주의사항은 치아를 깎아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무슨 뭐 더 잘 붙는다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네, 속으면 안 되고 붙이기 전에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상의도 하고 수정도 해보고 좀 이러는 거를 권장드리고, 이 치과 안에서 보는 거랑 또 나가서 봤을 때랑 또 많이 달라지는 게 라미네이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여러 가지의 빛으로도 많이 봐야 되고 좀 돌아다니면서 보고 좀 이런 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일생일대 한 번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감사합니다.